이제 3장의 엔티티 관계 모델을 사용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챕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이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늘 이때까지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용자나 프로그램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검색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이 DBMS는 내부적으로 물리적으로 복잡하게 실제로는 저장한다. 그렇지만 사용자들은 자기가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이 데이터를 사용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DBMS를 이용해서 사용자들이나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사용할 데이터에 대한 외부적 스키마나 혹은 이것들을 모아놓은 개념적 스키마,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이걸 만들어 놔야 이 구조에 맞춰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어떤 사용자냐, 어떤 프로그램이냐, 다시 말하면 어떤 응용 업무냐에 따라서 그 업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업무를 보고, 예를 든다면 이게 학사 업무일 수도 있고 은행 업무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회사의 재고관리 업무일 수도 있고, 해당되는 이 업무들마다 데이터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업무를 보고 이 업무에 사용할 데이터들의 스키마를 만들어주는, 이 스키마에는 외부적 스키마, 개념적 스키마,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 물리적 스키마까지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 스키마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데이터베이스 설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먼저 이 업무에서 사용되는 이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을 찾아서 이 데이터를 잘 파악하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개념적 스키마나 외부적 스키마나 혹은 그걸 토대로 물리적 스키마나 이런 걸 이제 설계를 하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3장에 설명드릴 이 ER 데이터 모델, 엔티티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DBMS가 사용할 개념적 외부적 스키마나 개념적 스키마 혹은 물리적 스키마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요구사항을 우리가 종이 위에서든지 어떤 그림 형태로 데이터 요구사항을 반영한 어떤 설계를 하고 이걸 토대로 스키마를 설계한다면 좀 더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용 업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요구사항을 실제 DBMS의 구조가 아닌 종이 위에서 그림 형태로 혹은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 사람들이 편리한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DBMS가 제공하는 논리적인 구조의 개념적 스키마나 외부적 스키마, 나아가서 물리적 스키마로 설계하는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설계를 할 때
실제 어떤 업무에서 DBMS 상이 아니라 종이나 혹은 어떤 다른 어떤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이제 도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 DBMS가 사용하는 형태가 아닌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을 데이터 모델링이다. 혹은 정보 모델링이다. 데이터보다 조금 더 뭐 사람들한테 친숙하다. 뭐 이런 의미로 데이터 모델링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고, 이런 개념적으로 머릿속에서 종이 위에 실제 DBMS가 아닌 이런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데이터를 표현하고 데이터를 이해하는 방법,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불렀잖아요. 실제 DBMS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표현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 모델을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사용을 하는 이런 모델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고, 실제 DBMS가 사용하는 이 데이터 모델을 실제로 DBMS가 제공한다라고 해서 구현 데이터 모델, 표현 데이터 모델,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 데이터 모델,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이 있다면 물리적 데이터 모델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3장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의 한 종류인, 개념적 데이터 모델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이 엔티티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앞자만 따서 엔티티 관계 relationship, 요 앞자를 따서 ER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데, 요 ER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개념적으로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계,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가, 데이터베이스 설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설계를 이해해야 ER 모델을 왜 배우는가, ER 모델로 왜 개념적으로 모델링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예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예제를 이용해서 ER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ER 모델의 표기 방법 등에 대해서 이 3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 ER 모델은 어디 사용된다라고 했냐면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실제 DBMS가 사용하는 구조가 아닌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앞단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이런 단계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치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업무에서 사용할 작업들을 프로그램 문장으로 이렇게 하나씩 그 처리 절차를 작성해 놓은 것, 이것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처리 절차나 로직, 이 처리 절차나 로직에 대해서 요구를 분석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죠. 데이터를 사용하죠. 데이터라고 표현해 봅시다. 데이터를 사용하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사용할 이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 데이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하나는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것과 그 프로그램의 내부 처리 로직을 설계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의 중요한 작업의 내용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주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데, 이때 이 소프트웨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실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소프트웨어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이제 두 가지 설계가 필요하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개념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을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개념적으로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종이 위에서 쉽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DBMS의 논리적인 구조로 나아가면 이제 이것의 물리적인 구조까지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앞단에 개념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도록 표현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념적 모델링 방법, 개념적인 모델링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표현한 이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명칭을 보통 개념적 스키마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면 용어가 조금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느냐면, 논리적인 구조를 설계할 때 DBMS의 논리적인 이 구조가, 스키마가 외부적 스키마라고 하는 스키마가 있고, 요걸 다 통합해 놓은 스키마를 개념적 스키마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요걸 물리적으로 저장하면 요걸 물리적 스키마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개념적 스키마라는 용어와 여기서 사용하는 개념적 스키마라는 용어가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이걸 이제 개념적 스키마, 요 둘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책에서는 이걸 개념적 정보구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개념적 정보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를 토대로 뭐를 설계합니까? 안시스파크의 세 가지 스키마 중에서 개념적 스키마, 요걸 설계하죠. 요게 이제 설계가 되면 나머지는 좀 따라오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외부적 스키마는 요것의 서브셋으로 만드는 거고, 요거를 저장 구조를 만들면 물리적 스키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세 가지 스키마 중에서 제일 뭐라고 할까? 주 대상은 요 개념적 스키마를 설계하는 것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데이터를 설계하는 것이고, 응용 프로그램 설계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프로그램의 처리 로직,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설계가 되겠죠. 이 프로그램 설계는 주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에서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뒤에 이제 그림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설계되는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계가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미니월드, 작은 세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어떤 삶의 현장, 실제 어떤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이걸 주로 이제 뭐 실세계, 그 실세계의 일부다라고 그래서 작은 세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주로 실제 응용 업무, 실제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응용 업무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
요구 분석하는 단계가 제일 첫 번째 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분석하게 되면 하나의 업무에서 요구를 분석하게 되면 요구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이고 또 하나는 처리, 기능, 어떤 처리 로직에 대한 요구사항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하고 이렇게 두 가지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이 처리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의 설계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설계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죠. 그래서 요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개념적 설계 단계, 그 다음 하나는 논리적 설계 단계, 그 다음 하나는 물리적 설계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념적 설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을 실제 DBMS가 사용하는 그런 논리적인 구조로 표현하기 전에 좀 쉽게 간단하게 종이 위에 개념적으로 표현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실제 DBMS의 구조도 사람들이 쉽게 사용을 하는 구조지만 그거보다 더 편리한 실제 DBMS의 어떤 기능이나 한계를 벗어나서 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개념적인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단계, 이게 개념적 설계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실제 DBMS가 사용하는 논리적인 구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논리적인 구조로 바꾸는 과정을 논리적 설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논리적 설계 단계를 거치게 되면 논리적인 구조, 실제 DBMS가 제공해주는 이 논리적인 구조로 표현이 됩니다. 이 논리적인 구조라고 하면 안시스파크의 세 단계 스키마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외부적 스키마, 개념적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실제 DBMS가 제공해주는 논리적인 구조죠. 그 논리적인 구조라고 하면 이런 세 단계 스키마, 실제 DBMS가 제공해주는 세 단계 스키마 중에 이 개념적 스키마를 만들어줍니다. 이 개념적 스키마에서 나중에 필요하면 이것의 서브셋인 사용자 뷰를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물리적인 저장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 물리적인 저장 구조가 나옵니다. 이 물리적 저장 구조를 만드는 이 과정을 물리적 설계 단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념적 설계 단계, 논리적 설계 단계, 물리적 설계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념적 설계 단계에 의해서 뭐가 나오느냐면 실제 DBMS가 사용하는 구조가 아닌 좀 더 사람들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적인 형태의 정보 구조가 나옵니다. 이것을 개념적인 형태의 정보 구조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서 개념적 스키마 이렇게 부릅니다. 뒤에 있는 개념적 스키마하고 용어가 좀 같아서 좀 헷갈리죠. 이 개념적 스키마를 표현하는 모델을 실제 DBMS의 논리적인 구보다는 좀 더 고급의, 좀 더 쉬운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개념적인 정보 구조를 만듭니다. 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의 제일 유명한 것이 ER 모델이고 이 ER 모델은 그림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논리적인 구조로 바꾸면 실제 DBMS가 사용하는 논리적인 구조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논리적인 구조에 제일 많이 이 논리적인 구조를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을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불렀죠. 실제 DBMS가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불리죠.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다.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표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실제로 저장하게 되면 복잡한 물리적인 어떤 파일 구조,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ER 모델로 그림 형태의 정보 구조, ER 도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ER 모델에서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표 형태로 논리적인 구조의 스키마를 실제 DBMS가 제공해주는 논리적인 구조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복잡한 형태의 저장 구조로 저장하고, 이렇게 세 단계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하는 것이 똑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생 데이터라 하더라도 학번 순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학과 순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어떤 보조적인 어떤 그 인덱스나 뭐 이런 보조적인 저장 구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똑같은 학생 데이터인데 어떻게 저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느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많이 빨리 사용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 처음 요구 분석을 하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요구 말고 처리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데, 이 처리가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지만 이 처리에 대한 내용이 물리적 설계를 할 때, 물리적 저장 구조를 할 때 어떤 저장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개념적 설계까지는 특정 DBMS가 사용하는 구조, 특정 DBMS가 사용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DBMS하고는 무관한 어떤 그런 모델, 표현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은 실제 DBMS가 제공하는 모델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실제 DBMS 제품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 과정에서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요구사항 분석 다음에 개념적 설계 단계죠. 다시 말하면 쉬운 형태의 그림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단계, 이 단계가 처음 나오는 거죠. 이거 만드는 노력이 80% 이상의 80% 90% 이상의 노력이 듭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이렇게 ER 도형이 나오게 되면 논리적 설계는 이 ER 모델,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해주는 이 도구들, 데이터베이스 설계 도구들에서 보면 ER 모델을 만들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거기서 테이블로 그냥 쫙 바뀌어지는 이런 툴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옵션 몇 가지를 준 다음에 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물리적으로 저장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은 이 개념적 설계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실제 DBMS가 사용하는 논리적인 구조가 아닌 좀 더 쉬운 형태로, 개념적인 형태로 표현해서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는 이런 방법을 개념적 설계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ER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이 ER 데이터 모델이 만들어낸 설계 결과, 그림 형태의 결과를 ER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거나 혹은 최종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문서화할 때 이 ER 모델을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공학을 배우시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UML이라고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UML에는
여러 종류의 다이어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프로그램의 처리 로직을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동작 절차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UML에서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의 로직 설계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것이 이 UML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UML에서 ER 도형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이 개념적 설계 방법론 ER 도형을 실무에서는 100%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R 모델에 대해서 엔티티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하는 것에 대해서 3장에서 배웁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논리적 구조를 설계하기 앞단계에, 전단계에 개념적 모델링, 개념적 설계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 개념적 설계에 ER 모델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3장의 첫 번째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이 ER 모델을 가지고 모델링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